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평균 수명까지 생존했을 경우 우리나라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부담되는 암 치료비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가 이슈 체크 시간에 운전자 보험은 오늘 처음으로 다루게 됐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오늘 알게 되는 시간 되실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립니다. 예, 방송 보시다가 여러 궁금증 생기신다면 보내주십시오.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을 텐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어떻게 하면 보다 똑똑하고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슈 체크 시간 역시 이숙희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강의 지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숙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알뜰히 보장받는 암보험으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알뜰하게 보험을 준비를 할 때 어떤 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하는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도 그 기존의 증권을 꺼내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뜰이라는 거는 물론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보장 기간이 길고 그리고 보험료 또한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된다라면 그만큼 알뜰한 보험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알뜰이 그 보장받는 암보험으로 내가 기존에 암을 준비하고 싶거나 안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본다라면 지금 납입하고 계시는 보험료도 굉장히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준비하고자 한 보험 또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예전에는 암이라고 하면 생명의 위험성을 느끼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족분들 또한 굉장히 우울한 그런 기운으로 많은 가족분들이 힘들어했는데요. 요즘 암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70%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면은 내가 제대로 된 치료만 받고 제대로 된 식습관으로 내가 병원에서 치료만 받으면 이 생존율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보험 누구나 다 하나쯤은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은 예전에는 암이라고 하면 굉장히 희귀 질환이고 뭐 누구나 걸리지 않는 질환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암보험 누구나 다 암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라는 질병으로 지금 모든 분들의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 암 2015년 암 등록 통계자료에 의하면 암에 대해서는 암 유병자 수가 161만 명이 지금 생기고요.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암 발생률 감소가 되면서 그리고 암 발생자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암 같은 경우에 생존율이 70%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예전에 갑상선암이라고 하면 굉장히 1위로 지금 암 진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암으로 굉장히 지금 진단비가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생률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암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지만 혹시라도 이 암에 대한 보험을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암이라고 하면 모든 암이 다 되는 건지, 그리고 일반암과 고액암과 그리고 유사암은 어떻게 보장이 되는 건지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면 내가 준비한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제대로 내가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는 적절하게 납입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 이 암에 대한 발생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남성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위암이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1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암으로 보장되는 회사도 있지만, 그리고 유사암, 일반암이 아닌 그냥 여성 생식기암이나 남성 생식기암이 제외된 부분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부분을 또 다 알고 계시지 못하는 시청자님들도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 소외감으로 분류가 될 때는 암에 대한 발생률은 높지만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또한 그 진단비를 일부만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의 보장으로 바뀌는데요. 어차피 내가 암보험을 가입을 한다라면 모든 암이 다 보장이 되는 부분으로 조건으로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은 폐암, 아무래도, 그리고 대장암이죠. 폐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술이나든지 뭐 흡연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발생률이 높은 거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2위는 유방암이지만 3위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장 점막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회사가 지금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 있죠. 그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 있다라는 건 내가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일반암으로 아닌 소외감으로 보장을 받는 조건이죠. 그렇다면 대장 점막암 또한 일반암으로 보장되는 범위를 보장 조건으로 가진 암보험을 준비한다라면 이것 또한 같은 보장 범위 내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또한 한 번쯤은 꼭 체크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년 5월에 암 상대 생존율을 보면은 1위가 위암이고요. 2위가 대장암입니다. 그리고 3위 같은 갑상선암이고,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고 하면 아무래도 전이겠죠. 이 암에 다시 재발이 돼서 전이가 돼가지고 다른 암을 또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암 같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암 같은 모든 암 진단비가 최초 1회가 아닌 재진단암까지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잔존율이 남아 있으면 1년마다 암 진단비를 계속 주는 보험회사도 있거든요. 그 부분 또한 같이 준비를 하신다라면 우리가 진단비를 준비를 했을 때는 제대로 된 치료비를 내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을 걱정을 하지 않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걱정은 안 하실 정도로 재진단 암까지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암보험의 필요성을 보면 지금 암은 불치병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암은 불치병이다. 암은 무서운 병이다. 그리고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면 모든 가족들이 다 우울하다. 그거는 경제적인 여건과 그리고 생명 연계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암은 만성질환이다. 암은 꾸준하게 우리가 관리만 잘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완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이되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관리만 잘하면 크게 그 부분의 생명까지는 지장 없이 갈 수 있는 지금 완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암은 진단보다 치료비가 걱정이다. 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걱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암 같은 경우에 진단을 받으면 아무래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 중증 환자로 등록해서 보장받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증 환자로 보장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일부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암에 대해서 진단받았을 때는 가장일 경우에는 씌워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생활비로 연계해서 또 그 가족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암을 꼭 진단비로 내가 병원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부분으로 어떤 진단비를 어떤 수술비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무의 방법이 다른데요. 그 부분을 한 번쯤 꼼꼼히 체크해 본다면 내가 필요한 시점으로 집중적으로 암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한다면 아주 저렴한 보험으로 이 암보험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생식기암 구분 없이 최대 7천만 원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 일반암이 아닌 지금 소외감으로 빠진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생식기 구분 없이 최대 7천만 원까지 네,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암은 최대 1억까지 보장을 하실 수가 있고 대장 점막암 또한 포함이고요.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입한 금액에 3천만 원을 가입했을 경우에 내가 10%인 300만 원만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까지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보험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거는 다시 잔존율이 남아있어 재발했을 경우에 난 암 진단비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재진단암을 내가 이 부분을 설계를 했더라면 1년마다 지급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혹시라도 내가 경제적인 부분으로 암에 대해서 뭐 치료하는 부분까지 가지고 크게 가족분들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 보험료를 본다면 우리가 암보험 이렇게 좋은 암보험 그러면 가입을 할 때 보험료가 얼마일까?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암보험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으로 40세에 준비를 하셨을 경우에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40대 기준으로 했을 때 25,480원으로 준비가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암보험을 지금 제가 뭐 회사 상호는 지금 다 빼고 이렇게 지금 비교 견적을 했는데요. 우리가 착한 보험으로 준비를 했을 경우에 그래도 좀 제일 저렴하면서 보장 범위가 넓은 쪽으로 준비를 한다라면 그래도 내가 암보험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보장과 착한 금액으로 준비를 하고 싶은데 이 안에 어떤 특약으로 어떻게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방송 중에 많이 얘기하는 질병 후유장애 이 부분은 3%가 아닌 20%부터 79%까지 5천만 원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3%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암보험 그 작은 보장은 플러스로 따라가고 저는 큰 보장을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할 때는 내 지갑에서 100만 원이 나갈 때는 조금 덜 부담스럽지만 1,000만 원이 나갈 때는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1,000만 원 나갈 때 제대로 보장을 받는 게 보험에 대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절제, 위췌장 암에 대해서 뭐 절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질병 후유장애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대 질환으로도 내가 진단비를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 연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착한 가격으로 다른 부분에 나는 정말 다른 보험이 다 있고 다른 기존에 사망 연계가 다 있으니까 정말 저렴하게 난 건강보험만 넣고 싶다 이러실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착한 가격으로 보장의 조건으로 준비를 한다라면 납입하는 보험료가 1회 2회도 아니고 사실 10년 20년 납입했을 경우에 그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도 실질적으로 시청자님들이 많이 안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착한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기준을 한번 보면은 암 진단비는 3,500만 원까지 이분은 지금 준비를 하신 거고요. 급성신경경색도 지금 1,000만 원까지. 내가 어떤 보험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지는 내 생각대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예전에는 우리가 A라는 상품, B라는 상품 그 규정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지만 요즘은 보험은 맞춤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춤 플랜. 나는 기존에 보험이 있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만 조금 준비를 하고 싶어. 암보험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럼 필요한 시점으로 우리 아이가
독립하는 시점으로 그때 집중적으로 나는 1억이라는 부분을 내가 놓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만 넣는다라면 훨씬 더 적은 보험으로 적은 보험료로 내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할 때는 내가 기존에 있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필요한 시점, 필요한 그 기간 아니면 어떤 보장을 내가 그 포인트를 기준을 두고 준비를 하신다라면 크게 보험료 부담 없이 내가 맞춤 설계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연령별로 제가 보험료를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위 1급 기준으로 봤을 때 90세 만기로 보고 20년 납입니다. 이분은. 그럴 경우에 지금 이렇게 안보험을 준비를 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보여드린 이 착한 가격으로 준비를 했을 경우에서 이 부분에서 이부 보험료로 지금 보장을 준비를 했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조금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죠. 착한 가격이라는 거는 왜 착한 가격일까? 보험료가 싸니까 착한 가격이라고 얘기를 지금 했는데 이 보험이 지금 모든 회사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환급률을 조금 적게 받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보험료를 납입을 할 때 30% 정도 조금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30%라고 하는 거는 내가 30% 더 납입을 하시면서 내가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한금을 더 받는지 아니면 내가 이 30% 더 절감을 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보장을 받는지는 뭐 시청자님들이 선택할 부분이지만 이 30%에 대한 부분을 다른 방도로 적금이나 다른 부분으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를 플러스해도 훨씬 더 해지한금이 높은 부분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만 준비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한다라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돈을 그 지출을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보험으로 강의를 해봤습니다. 예,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덜고 보장은 더 넓게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안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보험 고민 풀어드리는 시간에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또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동차 보험 외에 운전자 보험 준비하신 분들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전문가님의 의견 오늘 듣는 시간 가질 거고요.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열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 어떤 보험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다 운전을 하시죠. 거의 네. 웬만하시면 요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운전을 하시는데 이제 운전자 보험이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운전을 할 때 개인이 운전하는 개인용 운전자 보험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을 위해서 영업용 운전자, 버스 기사분들이나 예. 택배 기사분들, 그런 영업용 차를 운전하시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이 좀 있는데요. 이 운전자 보험이란 건 뭐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운전을 할 때 저희가 피해자가 되지 않고 가해자가 됐을 경우, 그리고 11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가지는 면책이 되고, 이제 9대 중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이제 형사 개인 합의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또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 또 이제 변호사가 필요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예, 개인용 운전자 보험, 영업용 운전자 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들어봤고요. 오늘 특별히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유석희 전문가님, 자동차 보험 가입은 필수잖아요. 네. 운전자 보험은 선택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둘의 네. 차이점 좀 봐주실래요? 대부분 예. 운전자 보험을 자동차 보험 가입했는데 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근데 자동차 종합보험은 우리가 대인, 대물, 그리고 내 자차, 그리고 내 신체 사고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부분이지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 시 우리가 11대 법규 위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개인 합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벌칙금이라든지 변호사에 대해서 선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운전자 보험에서 대신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굉장히 많은 보장 범위가 있으니까요. 이 방송 보시고 한번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께 운전자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 운전자 보험의 핵심이 뭔지 좀 봐주시죠, 이성일 전문가님. 예, 이 운전자 보험의 이제 핵심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우리 이숙희 전문가가 말씀하셨던 거에 제가 약간 좀 보충하게 예, 되면,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자동차를 사실 때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의무 보험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왜 내가 꼭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냐라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자동차 보험은 이제 우리가 의무 보험이라고 하는 책임 보험이 또 따라갑니다. 이제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면 나라에서 어떤 벌금이 나오진 않지만 그 이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 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하죠. 근데 이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형사 우리가 큰 잘못 했을 때 신호 위반을 해서 상대방이 중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을 했을 때는 형사 입건이 안 됐는데 요즘은 이제 무조건 6주 이상이나 하게 사망 시에는 형사 입건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커버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운전자 보험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검사한테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예. 변호사를 쓸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라에서 이제 벌금이 나오게 되면 벌금이 최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이 이제 다쳤을 때 6주 이상 다쳤을 때는 개인 합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오는 그런 게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안 해주는 거를 운전자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고요. 예. 이 운전자 보험에서 이제 잠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제가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 이제 상대방 피해자가 이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42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6주 이상의 이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저희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분명히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개인합의가 필요한데, 이 개인합의에 대해서 이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는 데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나가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검사가 기소를 했을 경우에 벌금을 드리는 보험이 또
부분이 또 하나가 또 있으며, 이제 그 변호사, 예전에 가입하셨던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변호사 비용이 800만 원까지 나가지만, 네. 지금은 이제 최대 500만 원까지 나가는데요. 그 변호사를 썼을 경우에 그 변호사 비용을 5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의 세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를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나의 과실로 큰 사고가 났을 때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운전자 보험에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이 담보가 어떤 담보인지부터 좀 설명 들어볼게요. 이수기 전문가님. 네. 예. 우리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부분 그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성열 전문가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 같은 경우에 지금 운전하신 분들에 대한 보장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사고에 대한 발생을 일으켰지만 이분이 전혀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제대로 된 종합보험을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면 본인이 병원에 갔을 경우에 본인이 제대로 보상받는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 치료만 받거나 내가 진료만 받아도 14등급은 나오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자동차 종합 이 부상 치료비를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1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최대 7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다라면 내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내가 다쳐서 진료받은 부분에서 치료비를 내가 보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부상 치료비 가지고 충분히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네. 이 14등급만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네. 보장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 미숙한 분들은 이 담보를 꼭 준비를 해두신다라면 혹시라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 건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나의 과실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서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 내에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만 있다면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진찰만 받은 것만으로도 정액으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좀 잠깐 이제 우스갯소리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제 자동차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내 차가 망가졌을 때 나오는 치료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 내가 다쳤을 때,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나 피해자가 됐을 때나 또 병원은 이제 한번 내가 어디 다쳤는지 어디가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병원을 가잖아요. 네.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 엑스레이를 한번 찍었던가 아니면 의사 선생님하고 잠깐의 말씀을 얘기를 나눠도 이제 정액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보험이 이제 자동차 부상 치료비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예전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정액으로 한번 갈 때마다 이제 사고 당시에 한번 갈 때마다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네. 요즘은 이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3대 진단비 아니면 수술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는데 이 운전자 보험은 제가 살면서 아주 피부로 와닿게끔 보상을 많이 받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되면 이제 10만 원, 20만 원이 아닌 이제 보험회사들도 이게 좀 중요한 보험이다라고 해갖고 네. 이 부상치료비를 이제 70만 원, 최대 70만 원까지 이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A랑 보험사에서 이제 70만 원 한도까지도 지금 나온 보험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모랄성이 있어서 이제 모든 손해보험, 운전자 보험은 손해보험밖에 없으니까 모든 손해보험을 통합을 해갖고 최대 100만 원까지만 맞춰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운전자 보험인데 네네. 이게 중복적인 보장이 가능한 건가요? 예, 만약에 제가 A랑 보험사에 지금 현재 10만 원 들어있다, 또 B랑 보험사 10만 원 들어있다 그러면 C라는 보험사에 지금 70만 나와 있던 보험 있잖아요. 거기 그 70만 원을 해서 최대 중복으로 가입을 해서 100만 원까지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수키 전문가께서는 이 운전자 보험이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예. 운전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보험의 덕을 많이 본 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내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산과 자손이란 담보가 있는데요. 이 담보 또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보험의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운전자 보험은 우리가 암보험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준비하는 분들은 암에 대해서 그 혹시 대비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듯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나는 뭐 사고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다른 분들의 사고로 인해서 내가 또 다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그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런 법규 위반 내가 잘못했을 때 나오지만 사고가 났을 때 중상해 정도만 입어도 이 법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운전자 보험은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보장 내용을 한번 상담 받으시고 준비한다라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일 전문가님은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운전한 지 지금 한 만으로 한 27년 됐는데요. 예. 예, 무사고시겠죠? 예, 저는 운전자 보험을 2개를 갖고 있는데 네네. 예, 아직까지 사고를 내본 적이 없어서 당하신 적은 있으세요? 예, 사고 당한 적 한 4번 정도 있습니다. 네. 4번 정도 있어서 여기서 보상을 좀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운전자 보험이 꼭 운전하는 사람만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교통의 보험이라는 거는 꼭 자동차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자전거도 많이 타시잖아요. 자전거도 포함되시는 거고,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비행기, 뭐 등등 뭐 버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교통사고는 언제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다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전거를 타다가도 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운전자 보험 안에는 뭐 교통상해 입원 일당 뭐 등등등 그런 특약 같은 게 좀 많이 들어 있으세요. 그래서 자동차 부상 뭐 치료비 같은 경우는 뭐 비록 차로 이동을 하든지 했을 때 뭐 버스나 뭐 자기 자가용이나 뭐 그런 걸 했을 때만 나가는 부분이지만 이 운전자 보험 안에 특약에는 그 저렴한 보험, 운전자 보험이 또 저렴하잖아요. 얼마나 저렴해요? 예를 들면 뭐 싼 거는 뭐 10,000원부터 예,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부상 위로비 같은 경우는 뭐 새로 나온 보험 같은 경우는 또 이 보험사가 싸게는 안 해주고 최저보험료라는 걸 또 정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들마다 좀 최저보험료라는 걸 정해놔서 뭐 25,000원, 3만원 뭐 그런 식으로 좀 정해놨는데 운전자 보험이 없으시다고 하게 되면 그 단돈 10,000원짜리라도 하나 충분하게 가입을 해놓으시게 되면 나는 운전 안 하는데 운전자 보험 꼭 필요 있나? 예, 운전을 안 하셔도 운전자 보험은 필요하신 담보가 그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꼭 하나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이성일 전문가님, 종합 건강보험 가입할 때 운전자 담보를 넣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때도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를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넣을 수 있는 보험사도 좀 많이 있고요. 예. 그런데 그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을 당시에는 그 자동차 부상 치료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어떤 회사는 뭐 5만 원, 어떤 회사는 많게는 1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뭐 70만 원까지 주는 보험회사 또 뭐 B라는 회사는 50만 원까지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 하나에 그 특징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안에서만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예, 특별히 시청자분들께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운전자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도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 보험 고민 풀어드리는 시간 바로 이어서 갖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보험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수키 전문가께도 좀 여쭤볼게요. 네네. 예. 지금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은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 플랜이라는 게 짜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내가, 준비를 할 때 정말 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최소의 보험료를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그 건강보험 안에 내가 필요한 담보만 넣으셔도 운전자 보험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운전이 직업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좀 제대로 가입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부상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
부분을 좀 꼼꼼히 조금 더 보장을 넓게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틀에 잡혀서 보험이라는 거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담보로 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운전자 보험 또한 그렇게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굉장히 장점이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전자 보험은 운전만 하시는 분한테만 필요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꼭 한번 체크하셔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일 전문가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 건 많지만 좀 이 운전자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개인 합의를 봐야 되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 이제 방송에 보시면 좀 표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저희 그 11대 중과실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이 11대 중과실 안에 포함이 돼서 상대방이 6주 이상 42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때만 이제 저희 개인 합의를 봐야 되는 건데요. 네. 이제 잠깐 도표를 좀 살펴보면, 이제 신호랑 지시 위반, 경찰 지시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또는 이제 불법 유턴 아니면 속도 위반.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신호,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그 다음에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또 있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무면허하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면책이 되세요. 요거는 아무리 운전자본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두 가지, 이거 안 좋은 거죠. 무면허하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로는 면책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탈 11대 중과실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9대 중과실로 보시면 되십니다. 예,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풀어드렸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이제 고민 상담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오늘도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네. 있으실까요? 저도 이렇게 방송을 여러 번 봤는데요. 네. 제 보험도 사실 CI인데 이 CI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실비보험이 보험료가 사실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예. 바뀌면서 많이 보험료가 좀 줄었다고, 많이 저렴해졌다고 하는데 네. 이런 건 바꿔야 되는 건지 어떤 게 만든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40대 조금 넘었어요. 41살. 네. 41 되셨고, 실손보험을 요즘 새롭게 나온 걸로 좀 바꾸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아팠던 적은 없어요. 그러세요. 약 드시는 것도 없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저희 미리 보내주신 증권 받아봤거든요. 네. 두 건의 보험이 있으신데, 한 달에 27만 4천 원 정도 납입을 하세요. 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저축도 해야 되고, 다른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보험료가 온전히 나가는 것 같아서. 예, 그래도 네, 보장이 탄탄히 잘 준비가 돼 있다면 유지를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그렇죠. 보장이 여기서 더 이상 준비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예. 제가 이제 CI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사실 이게 저축 개념이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나중에 저희가 돌려받는 자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또 보장이 안 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듣고서 받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성렬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고요. 전화 네.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2009년도에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 보험 가입하신 상태시고 2014년도 하나생명에서 말씀하신 CI 종신보험 지금 납입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올해 41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실비보험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바꿔야 될지 여쭤보셨고 CI 보험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이성일 전문가 답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보험 2개 있으신데요. 지금 네. 제가 좀 살펴보면 현대해상에 이제 실비보험이 있으세요. 네네, 실비고 진단비가 거기 다 있어요. 요게 이제 가입하신 게 2009년 7월 정도 맞으시죠? 2009년 7월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 보험은 이제 3년마다 갱신이 되시면 보험료가 약간씩 올라가실 겁니다. 어떨 때는
뭐 10,000원 이상 올라갔네 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세요. 그래서 이 보험 내가 가져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네네. 이 보험은 그 죽으나 사나 이제 뭐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제 살아 있을 때까지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보험이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이제 실비 보험이 있어요. 다른 거 다른 거는 뭐 둘째 치더라도 이 실비 보험이 입원 당시에는 1억, 그리고 통원은 이제 자기 부담금 5,000원을 빼고 나머지를 다 보상, 30만 원까지 보상을 받으시는 담보가 있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상해 의료비라는 게 들어가 있으신 겁니다. 상해 의료비가 1,000만 원 들어가 있으신 거기 때문에 이 보험은 지금은 뭐 가입할래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상해 의료비 담보가 상당히 좋은 담보세요. 이 상해 의료비 담보는 저희가 좀 전에 뭐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나서 뭐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뭐 500만 원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상해 의료비 담보 내에서는 50%인 250만 원을 그냥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 그런 담보세요. 근데 지금 실비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실비는 정말 좋은 실비십니다. 실비는 지금 계속 바뀌면 바뀔수록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들었는데 네. 금액이 지금 거랑 많이 차이 나나요? 금액이 94,000원이라는 건 뭐냐면 네. 이 안에 이제 그 20년 납 100세 만기 여기 갱신이 또 없으세요. 잘 들어놓으셨기 때문에 암 뇌졸중 급성심경색 그 3대 진단비라고 하잖아요. 이 3대 진단비가 각각 2,000만 원씩 들어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이 40대 초반이시지만 9만 원, 94,000원이라는 돈은 그 이제 지금까지 갱신이 되셨기 때문에 이 가입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셨을 것 같은데. 한 만 몇천 원 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른다고 해서 이걸 내가 가져가야 되나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다시 실비를 가입을 하신다면 실비는 이제 단독 실비로 빠져서 이제 실비 보험 자체는 뭐 만 몇천 원, 뭐 비싸봤자 2만 원이 안 넘을 것 같지만 예전의 실비와 지금의 실비는 하늘과 땅 차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아픈 데가 없으시다고 하셔갖고 내가 이 보험 계속 굳이 가져가야 되나? 지금은 아프신 데가 없으시지만 뭐 예를 들어서 40대 후반, 50대가 되셨을 때 이제 조금씩 몸이 이제 아파올 때 그 병원을 다니실 때는 이 실비만큼 더 좋은 실비는 없으십니다. 지금 실비로 갈아타시는 거는 아니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그 3대 진단비도 잘 되어 있으시고 입원 일당도 2만 원씩 다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보험은 무조건 뭐 누가 와서 내가 보험 더 싸게 해줄게 라고 하셔서 갈아타시지 마시고요. 이 보험은 무조건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이 안에가 뭐 예를 들어서 갱신령이 있다 그러면 갱신령을 뭐 빼고 뭐 실비만 가져가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이거는 갱신령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냥 무조건 이제 진단비 같은 경우 실비 외적인 담보는 20년만 납입을 하시게 되면 100세까지 충분하게 가져갈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9년 내셨어요. 나머지 담보는 11년만 내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 11년 동안 꾸준하게 가져가시고 그 이제 보장만 받으신 후에 실비에 대해서만 이제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 보험은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생명 CI 종신보험 이거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4년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이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이제 돌릴 수도 있다고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세요. 이게 내가 무조건 보장만 가져간다고 생각해서 가입하신 분들 거의 없으신데 네, 저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신가요? 자금으로 좀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시는데 여기 이제 기본 그 주계약이 이제 7천만 원 있으십니다. 네. 7천만 원 있으시기 때문에 이 CI라는 거 뭐냐면 이 주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중대한 질병 이제 이 걸렸을 때 그 한 가지만 80% 7천만에 대한 80% 그 5,600만 원을 먼저 이제 선지급을 해드리고 나머지를 갖고 이제 유지를 하시는 건데요. 네, 이 중대한 질병이라는 게 저희가 항상 방송을 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 건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의료 체계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제 40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40대 이상부터는 이제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그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걸 이제 안 받아 예? 안 되는 거. 그걸 안 받으면 또 안 된다는 예, 얘기도 그거를 안 받으시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뭐 넘어간다고 치지만 이제 두 번째부터는 안 받으시게 되면 의료 뭐 중단 질병에 걸렸을 때 뭐 암이든 뭐 뇌졸중이든 걸리셨을 때는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가 좀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네. 꼭 나라에서 해주는 건 공짜니까요. 네. 그냥 받으시면 되시고요. 꼭 받으시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이라는 걸 받으세요. 근데 건강검진 받고 무슨 그 추가를 하면 실비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 내가 원해서 그 뭐 어떠한 추가로 검사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실비에선 정확히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나가지는 네, 아니요. 않지만 뭐가 있어서 치료를 해야 예, 된다고 그래요. 의사의 권유로 인해서 어떠한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받으실 경우에는 실비 처리는 가능하세요. 의사가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건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실비 처리는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해서 뭐 대장을 검사하겠다, 뭐 다른 걸 검사하겠다 하게 되면은 실비 처리는 불가능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CI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연금으로 이제 더 전환을 해서 받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저는 연금이 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 보험을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CI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년마다 계속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되는 확률이 되게 빠릅니다.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견되는 확률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 CI 보험의 중요성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을 경우에는 이 CI 보험이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중요 생각되지가 않고요. 이 CI 보험 대신 CI는 또 이제 중대한 질병 중에 한 가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CI 보험 대신 암이든 뇌졸중이든 아니면 뇌혈관이든 허혈성이든 급성심근경색이든 이제 디테일하게 분리가 되어 있게 만들어진 이제 손해보험식이든 지금은 이제 생명보험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뇌졸중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3대 질환은 뇌졸중을 가입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뇌졸중 있는데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CI 지금 보시면 현대상에 각각 2천만 원씩 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는 2천만 원이 약간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 CI 보험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암하고 뇌졸중 뭐 3대 이제 진단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비가 좀 더 많이 부족을 하십니다. 수술비가 좀 부족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입원 일당 정도를 이제 넣으시게 되게 되면 입원 일당은 예전에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보험료 대비 너무 이제 보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입원 일당은 조금 넣어드리지 않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입원 일당 대신에 수술비로 좀 커버를 많이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수술비하고 3대 질환 그리고 이제 수술비라고 하게 되면 뭐 그냥 일반 질병 수술비가 아니라 뭐 21대 뭐 30대 그다음에 뭐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질환 수술비 그렇게 하게 되면 뭐 뇌질환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뭐 지금 새로 뇌졸중 뭐 3천만 원 낸다고 하시게 되면 현재 있는 2천만 원과 3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과 뇌혈관 질환 수술만 받으시게 되면 대충 담보 3가지로 담보로만 보험료로 한 9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신보험이 18만 원 정도 나가시기 때문에 이 18만 원보다도 이 3대 질환과 수술비를 준비를 하셔도 10만 원 안팎으로 10만 원 미만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렴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4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연금으로 준비를 하셔도 되시고 내가 뭐 5년 있다가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게 되면
저축으로 중기자금으로 저축으로 마련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안 그러면 내가 노후자금으로 10년 정도 연금을 납입을 하고 뭐 5년이든 10년 이상을 거치를 해갖고 연금을 받겠다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십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손해보험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중복되는 걸 하고 수술비 쪽을 이제 손해보험사로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어떤 분들은 네. 이 뭐 손해보험사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다른 손해보험사에 가입하면 중복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게 중복이 안 되는 보험은 실비보험만 중복이 안 되세요. 실비보험만 중복이 안 되시고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방송을 했던 운전자 보험인 이제 벌금 담보 그런 것만 중복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나 그런 게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몇 가지만 빼놓고는요, 저희가 제일 중요히 생각하는 암 진단, 뇌졸중 진단, 급성심근 경색 진단, 그 다음에 수술비 같은 경우나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보험을 10개를 갖고 있든 뭐 5개를 갖고 있든 다 전부 다 중복으로 보상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예. 예, 시청자님 네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저희 전화 연결로 만나봤고요. 이번에 문자 좀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6614님께서 문의 주셨는데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제 남편이 50대인데 보험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가입하면 될까요? 아직까지 아픈 곳은 없습니다. 라고 남기셨고 이숙희 전문가께 조언 들어볼게요. 네. 네. 50대라고 하면 그 보험료에 대한 조금 걱정도 하시면서 좀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셔서 보험을 준비를 안 하셨는지 다행히 또 건강하셔서 네. 보험 또한 준비하실 수 있는 조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보험은 가입하기 굉장히 보장 내용이 축소가 되니까요. 우리가 보험회사에도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가입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나이대 20대, 30대, 40대, 50대 가입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가 넘어가면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뭐 진단비에 대한 한도도 조금 축소되니까요. 지금 건강하시니까 꼭 실비는 단독형으로 저는 준비를 하라고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안에 뭐 진단비를 준비를 하되 이 나이 때는 사실 비갱신하고 갱신보험료가 조금 비교를 해봐가지고 조금 보장 조건으로 좋은 쪽으로 요즘 갱신이라 해도 갱신 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고 길게 갈 수 있는 보험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진단비와 실비는 꼭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실비보험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전문가와 함께 보험 고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